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클로젯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클로젯은 상원의 딸인 이나가 어느 날 집안에서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경훈이 상원의 집에 발을 들이면서 이나를 구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김광빈 감독님이 연출하셨고요. 하정우, 김남길, 허율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윤종빈 감독님의 용서받지 못한 자. 네. 여기서 하정우 씨와 이 감독님께서 동시녹음 그리고 배우로서 만나가지고 인연을 키워갖고 이번에 영화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작에 보면은 윤종빈 감독님이 제작자고 하정우 씨도 제작자고. 그렇다면 윤종빈 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이 주목받았던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도 이제 윤종빈 감독님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직 극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관전 포인트 제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정우표 미스테리 공포 영화는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새로운 콤비 하정우 김남길의 케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서양의 소재와 동양의 정서의 만남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자, 이런 점들을 알고 가시면 더욱더 영화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됐어요? 네, 검증이 됐어요. 누가 검증했죠? 제가 검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클로젯 호 애매 프로. 호 중간 애매. 아니, 호 중간 프로. 아, 헷갈려. 중간은 아무렇게나 표현합시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네. 근데 저는 이번 영화는 애매했습니다. 네. 애매. 네. 아, 그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했었는데. 약간,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애매! 네. 어제 버즈 오브 프레이에 이어서 네. 둘 다 애매를 선택했네요. 중간. 자, 여러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호불호 애매. 아, 이 영화는 사실 좀 많이 갈릴 것 같아갖고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래서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클로젯 어떤 영화인지 딥하고 세심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프닝에 약간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분위기를 상당히 좀 잘 잡고 갑니다. 이 구판이 벌어지고 그 구판을 벌이던 무당이 목을 스스로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강렬하게 나와서 초반에 분위기를 확실히 좀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재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화면을 못 봤어요. 그러면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봐야 무서운 거죠. 아니, 그분이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강력한 자 앞에서는 눈을 이제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네, 눈이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분이 뭘 했는지는 압니다. 네. 왜냐면은 밑에 손동작은 보였거든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네. 네. 워낙 얼굴이 크게 개쩔보구만, 개쩔보야.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이 무서웠던 이유가 왜 이렇게 무섭지 했는데 고담이 끝나고 나서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은 뭐 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기담을 안 보신 분들은 기다면 꼭 보고 가세요. 곤지암에서 원장 선생님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영화니까. 그리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온 다음에 하정우 씨가 공황장애를 겪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은 되게 신선했었고, 그 다음에 좀, 원래 전승과는 좀 다르지만, 이 영화의 주요한 귀신들, 그러니까 두억신이라는 존재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름 좀 신선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억신이들한테 둘러싸여서 하정우 씨가 이제 숨 졸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공포 영화의 느낌이 많이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나름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곧잘 잘 배치를 해서 저는 처음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통해서 이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를 녹여낸 것도 뭐 나름 작품의 의도로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은 거의 이 정도뿐이고 나빴던 점들이 너무 잘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술한 느낌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빴던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죽어있는 그 노루 같은 경우에는 네. 마치 우리가 그 영화 겟아웃에서 봤던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요. 무서운 낙서나 뭐 빙의 몇몇 장면들은 좀 컨저링이나 곡성 등 최근에 유행했던 오컬트 영화들의 장면들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이미지화해서 채용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하게 닮아있는 구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김남길 배우님이 그동안 이제 열혈사제나 이런 데서 종교인으로서 모습, 그리고 좀 그런 밝은 이미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이번 영화에서 똑같이 쓰인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배우분들의 연기가 뭔가 이제 평이하게 이제 예전에 봤던 영화들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기시감이 많이 느껴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악령에 대한 묘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초반에 분위기도 좋았고 두억신이라는 그 존재를 풀어낸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컨저링이나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 중반부에 이제 이 악령이 어떤 존재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사실 대부분 거기 있었던 뭐 퇴마사나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뭔가 되게 거대한 악이나 이런 악령의 존재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맞서는 이 사람들의 용기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연출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긴장감을 확 업시키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악령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 약간의 파해법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빠르게 파악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초반에 훌륭하게 잡아놨던 것들이 후반에 많이 무너져 가면서 영화가 되게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등장하는 메시지와 약간 그런 신파들이 공포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중간에 개그로 나왔던 신과 함께처럼 후반에는 좀 이런 그냥 한국의 그냥 정서 이런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돌아와서 이 장르 영화로서의 힘은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르로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은 공포 영화 카테고리가 아니거든요. 미스테리 드라마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포가 빠져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본인들도 이 영화의 색채를 공포 영화보다는 그냥 미스테리한 메시지를 담은 뭐 그냥 이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스테리한데 공포가 곁들여지면은 사실 더 좋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면 사실 마지막까지 계속 사람들을 막 숨을 막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런 걸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러네요. 네, 좀 무섭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건 드라마였다라는 게 조금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가 완전 그냥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지 않았던 거는 개그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신과 함께 드립을 할 때가 그나마 제일 웃겼는데, 그냥 그게 웃겼던 이유나 이런 거는 이 캐릭터에 대한 성격 이런 거를 드러내는 장면이라서 사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초반이나 아니면 그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캐릭터는 장난기가 많은 캐릭터예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개그를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독 안 좋은 병이, 제가 남산의 부장들 얘기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건데, 되게 진지해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웃기는 얘기를 넣을 때가 있어요. 이번 영화에서 제일 안 좋았다고 생각하던 씬이 그 하정우 씨가 이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계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건데, 그걸 밝히는 순간이 하필이면 김남길 씨가 노상방뇨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거기 다가가서 갑자기 오줌 싸고 있는데 말을 걸어요. 그래서 막 어이씨 막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타이밍이 약간 그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에서 하정우 씨가 그동안 하던 개그 타이밍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감독님이 의도하신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오줌 싸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오줌이 문제라니까요. 이 백두산에서도 오줌 싸는 거 하정우 씨가 봤죠. 그다음에 그렇죠. 클로젯에서도 김남길 씨 네. 오줌 싸는 거 지금 하정우 씨가 봤죠. 그렇죠. 이거 오줌 싸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김남길 씨가 몇 개 더 하는 개그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과 함께 정도는 그냥 사람들한테 설명도 같이 포함하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만 했으면 딱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설픈 개그들은 좀 영화에서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초반에는 무척 분위기를 잘 잡고 잘 끌어왔으나 후반에 이 무너져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캐릭터의 약간 평면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깊게 파할 부분이 없는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일단 하정우 씨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분의 연기나 이런 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버지라는 역할에 있어서 허삼간 때는 그게 되게 잘 맞는 옷이었고 그런 캐릭터였으니까 막 하정우 씨의 약간 무심한 듯한 연기가 무척 잘 맞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하정우 씨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심한 아버지, 거리감을 주는 딸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부정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부터는 톤이 일정한 거예요. 좀 아쉽죠? 네네. 그러니까 뭐가 더 사람이 피폐해지고 뭐 딸을 못 찾은 지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막 뭐 수염이 덥수룩하다던가 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을 잡고 가거나 좀 그런 게 없이 초질관 좀 덤덤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그분의 캐릭터하고 그분의 연기 스타일이지만 역할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후반에 이 심파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잘만 코드를 쓰면 욕하면서도 울면서 사람들이 보거든요. 네, 저 네. 부산행 때 울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게 저도 신과 함께 막 내내 깜찍한 그렇죠. 표정으로 보다가 마지막에 에이씨 왜 이런 걸 넣었어? 이러면서 울잖아요. 엄마 그렇죠. 나야 수용이 이 부분 막 보고서 막 울거든요. 근데 이 클로젯의 마지막 심판은 메시지가 분명히 되게 좋았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아요. 네, 안 울렸어요. 네,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래 그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많았지라는 생각 정도에 그치게 되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장면이 없어서 공포로서도 실패하고 미스터리로서도 약간 실패하고 드라마로서도 좀 실패한 그러니까 못 만든 건 아닌데 뭔가 하다만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영화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초반워치는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후반에 울트라까지 뽑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운영도 잘해야 되죠. 네. 돈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 가디언 뽑으려면 돈 많아야 되거든요. 가스도 많아야 되고. 근데 영화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잘 잡은 영화들도 후반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사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지 않았죠. 하긴 했는데 울트라는 그냥 울트라랑 가디언을 뽑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항상 그 못하는 사람들한테 스타 좀 한다는 애들이 저 같은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뭐야? 투배럭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원배력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차례입니다. 먼저 이 클로젯의 단어를 살펴봤어요. 네, 클로젯이라는 뜻이 첫 번째 벽장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세 번째 밀실에 들어앉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절묘하게 잘 섞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의 수제인 벽장과 동양의 정서인 귀신, 그 다음에 무속을 곁들이면서 신선한 표현을 이끌어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눈에 들어왔던 건 공포를 이끌어내는 씬들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내면서 공포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는데요. 무당역을 맡은 박지아 배우가 들이닥치는 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씬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됐죠? 알죠? 저는 쳐다볼 수 없었어요. 저희가 맨 뒤에 앉았잖아요. 앞에 자리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나온 순간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또 상원이 덫에 오히려 걸려들면서 어둑신이들이 상원을 찾는 장면은 이제 서스펜스를 이끌어냈습니다. 촬영도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상원이 앓고 있는 이 공황장애를 세트와 촬영 스킬로 표현한 것은 되게 신선한 구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최천민 촬영 감독님이 저랑 또 인연이 있는데 아, 굉장히 노련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인연이 끊겼죠. 인연이 끊겼죠. 한 작품으로 인연이 끊겼습니다. 아, 네네. 근데 네. 이분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까 전 그도 바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역시 뭐 잘한 건 눈에 잘 보이나 봐요. 그리고 가장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건 메시지 부분이었는데요. 이 IMF, 그 다음에 기성 어른, 그 다음에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통해서 사과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장면은 뭔가 관객들에게 동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타일도 준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원에게 경훈이 신과 함께 봤냐고 하는 부분 저도 똑같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 능청스럽게 접근하는 경훈의 모습이 그 해적의 김남길 씨를 또 떠올려서 그런 연기 참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둘이 또 처음 만났다고 해요. 둘이 처음 호흡을 맞춰봤다고 하는데 케미도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는 좋았고 메시지도 괜찮았고 배우들의 연기 그 다음에 설정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M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좀 고만고만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먼저 이 세계와 맞닿는 이 구멍이라는 세계관 설정은 이 기묘한 이야기에서 나온 부분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것을 표현한 부분도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지상과 지하를 붙여버려가지고 네. 아예 그 이미지화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닮아있다. 그 다음에 서양과 동양을 조합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클리셰가 너무 많습니다. 벽장 속 악귀 이야기는 서양의 공포 영화를 조금만 챙겨보더라도 흔하게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대세 공포 영화인 제임스 완 영화에 매번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판타지인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흔해요. 공포가 가득했던 중반을 넘어서 악귀들이 등장을 하고 명진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악귀들이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봤어요. 이 초반의 느낌보다는 많이 그쵸. 무서움이 퇴색했죠. 그러니까 네, 사그라들죠. 이게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장이나 CG 같은 것들이 사실 티가 많이 안 나려면 어두워야 되거든요. 근데 후반의 장면들이 되게 밝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다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경훈의 코믹한 퍼포먼스나 그리고 공포감으로부터 관객들이 해방되었을 때는 장르 영화로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정크가 얘기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공포 영화로서 장르를 되게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크가 해명한 것처럼 이게 미스테리 영화였다라고 하는 순간 장르 영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되더라고요. 공포보다는 그냥 드라마. 그쵸? 네, 드라마. 네. 미스테리함을 한 점 남겨두지 않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명진의 선에서 딱 마무리 지은 것도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명진의 아버지로 박성웅 씨가 나와서 좀 안 어울린다는 인상이 처음엔 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연기 변신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범했다고 생각을 하고 옷장에 얼굴을 이렇게 걸치잖아요. 걸치면서 이제 명진 이야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외의 선전, 이뽕한 감독의 신선한 연출로 준수한 영화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마음이 동요하지는 못했다. 예측이 가능했던 이야기가 좀 아쉬웠고 다음이 차라리 더 기다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시아라는 배우, 명진 역을 맡은 김시아라는 배우는 앞으로 잘 되겠구나. 대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되게 연기를 잘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염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초동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이제 상대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표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후반에 조금 이제 성인 배우들로 액션을 채워넣은 부분들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좀 더 그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너무 그 이제 아이의
절박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여줬는데 복수를 하면서 쌓였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좀 설명이 덜한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무당의 이 박지아라는 배우가 이번에 또 나오게 되는데, 아, 정말 이분은 똑같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똑같이 무서웠어요. 이게 잘하는 걸 했다. 한 번 더 나오시는 줄 알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쵸, 엄마를 찾아라 해가지고 저도 참, 네. 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엄마가 그 엄마일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나오셔서 한번 싸우는 모습을, 맞다이 뜨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포였으면 후반에 좀 더 귀신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았을 텐데 싸움보다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드라마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노래가 되게 많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뭐야? 제가 저번 영화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네요. 강타 씨가 있었던 H.O.T의 아이야가 네. 99년에 나온 노래인데 참 2020년에 나온 이 영화의 OST로 쓰여도 될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아, 그러네요. 내용이 같네요. 네. 아니야, 네가 속한 새싹이. 네. 그리고 정말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구조는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초반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장면, 그 다음에 아이를 찾는 장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으니 이 중간에 복잡 미묘한 미스테리를 좀 더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단순해서 제가 기대했던 사바나 곡성에는 너무 못 미치는 그런 미스테리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예고편만 봤을 때 저희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지만 더 많은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짜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건데 이사 가는 길에 막 그런 미스테리한 전조 이런 게 있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가 마음적으로 이게 다른 건데 이걸 공기 좋은 동네에 가서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집 자체가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네, 닫혀있는 공간으로 오히려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지 한 달 뒤에 아버지가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좀 피폐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구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냥 악플이랑 그쵸, 방송에 악플. 조금 마상을 입은 정도? 근데 좀 더 막 사람이 그 정도까지 몰리면 되게 막 그런 심리적인 막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서에서 보였던 그런 것들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되게 평면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아까 전에 이제 김남길 씨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사실 그 초반에 나왔던 무당이었다라는 게 나왔을 때도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백스토리나 얘가 이제 그 엄마를 귀신한테 잃고 나서 뭔가 귀신한테 복수감을 가졌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이제 아이들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얘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좀 심리적인 요소들을 많이 따라가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0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90 몇 분인데 일반 영화들이 거의 다 2시간을 채우잖아요. 120분을 채우는데 그 20분 정도를 조금 더 캐릭터들에게 입체감을 부여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서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을 좀 더 미스테리하게 꾸미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되게 깔끔하게 그냥 딱 여기서 끝 네.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와 딸의 그 갈등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표현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을 닫아버렸다. 요 정도까지는 물론 알겠는데 그 이후에도 뭔가 하정우 씨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뭐 인형을 사준다는 행위로 이렇게 그냥 겉핥기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이제 그냥 그런 상징성만으로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더 많이 하정우는 이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까지 보이지만 사실 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뭐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의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방어 기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좀 시간이 아까웠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잘라낸 건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나 이런 거는 책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자, 클로젯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익은 공포로 옷장은 열었지만 보는 관객들의 마음은 닫아버린 영화 2.5점 드립니다. 아이를 안으며 감동을, 관객을 안으며 비슷한 감동을 3.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감독님께서 앞으로의 영화를 만드는데 뭐 이 정도의 깔끔함이라면 조금 더 스킬을 키워서 좀 더 나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응원합니다. 자, 뭐 어쨌든 클로젯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 겨울에 더 시원하게 공포를 느끼시려면 클로젯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걸 뭐, 예고편 아닌 예고편이지만, 모의몬스터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배급사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뭐 조조긴 했지만, 사람이 꽤 없었잖아요. 네, 꽤 없었어요. 극장에 되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짐승들이 한 주 밀리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클로젯에게 엄청난 호재였단 말이에요. 네. 버즈 오브 프레이도 그렇고. 네. 근데 영화가 둘 다 평이 안 좋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2월 시장이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몬스터박스에서 한번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일단 촬영 안 잡혔는데요. 아니 뭐 잡히면 얘기 다 하시겠죠.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아니면 저희 라이브 때 한번 질문하시는 걸로.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파로마. 파로마. 그러네. 파로마가 있었네. 우리가 봤던 클리셰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렇죠. 가구 광고에서 클리셰를 그렇구나. 나는 벽장이 별로 안 무섭더라.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끝나고 오면서 시추님하고 얘기했는데 시골 어렸을 때 사촌 집에 벽장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불 같은 거 넣어놓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어린이들 한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문 닫으면 진짜 깜깜해요. 알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그 공포를 많이 느꼈어요. 난 안 무서워. 그 사촌 집이 되게 무서웠던 이유가 바로 뒤에 이제 산에 무덤가가 있고 거기 그리고 사촌 동생이 귀신 많이 봤어요. 난 침대 밑. 침대 및 지금도 항상 뒤져봐. 바닥에서요.